자, 그러면 이제 15페이지에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비교가 있어요. 그럼 비진의 표시는 아까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 다 같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강의할 때는 앞에 비자를 앞으로 빼서 비진의 표시다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의사의 흠결이다 앞에 배웠어.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한 거짓말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본다. 의사 표시는 시작. 표의자가 다시 시작.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하는 사람이 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했어도 효력이 있다 그 말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 말은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했어도 효력이 있다 그 말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전형적인 사례가 갑이 아파트를 거짓말로 의사에 없이 증여 이렇게 표현이 나와. 증여 의사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항상.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한다고 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증여한다고 했을 때 원칙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았다 이 말을 악이다 이런 말을 써. 알았다. 알았다 이 말을 뭐다? 악이. 그러면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자주 나오거나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그럼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몰랐다 그런 뜻이야. 근데 어떤 사실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하고 어떤 사실을 모르는 심리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데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선의 이지만 강의를 할 때는 잘 들으라고 그래서 졸았어. 주의의무 위반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선의지만 주의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불러. 과실이 있는 경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을이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라고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은. 알 수 있었다 그 말과 알 수 없었다 그 말은 비슷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근데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주의를 다 했다면 알아야 하는데 몰란 상태를 가리켜.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선이 과실이요. 따라서 을이 알 수 없었다 하면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면 그러면 이게 못이 되고 유효다 그 말이야. 그러나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선이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냥 과실이 있으면 보호해줄 필요 없지? 무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알 수 있었다 이 말만 갖고 따져도 되지 알았거나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는 당연히 보호해줄 필요 없어.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잘 기억해.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었다.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바꿔서 선이 과실. 알 수 없었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냐고? 그럼 여기서 보자. 을이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을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유효니까 이 을과 우리는 항상 거래한 병, 을과 거래한 병이 갑을 간의 증여가 유효라면 병은 소유권 있는 자와 거래한 병은 선의악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을 필요 없지. 근데 뭐라고 됐냐면 조문에 전항의 무효는 이렇게 나왔어. 무효는 여기서 유효인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비진의 표시가 알 수 있는 무효로 한다 했을 때 무효가 되었을 때는 그 얘기야.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다. 이 말은 제3자가 선의이면 이 무효가 무효여 유효로 다루어져.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갑을 간에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은 무효인데 무효야 지방. 근데 병이 선의인 경우는 이게 무효여 유효로 다루어져.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뤄지는 그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이해 갔나? 그럼 이 사람을 제3자를 보호해 주려거든. 제3자는 선이 이면돼. 선이 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그러면 선이 이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해 줘, 안 해줘? 그러므로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해 줘, 안 해줘? 해준다니까. 이렇게 표현 나오면 제3자가 갑의 비진임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이. 알 수 있었다 이 말을 선이이고 뭐다? 이렇게 나오든가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던가 그래. 제3자를 보여줄 때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제3자 권리 취득하는 거 그것만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진의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진의는 진의는 국어에서는 이렇게 진정한 의도 이렇게 쓰여 있어. 국어 사전을 보면. 근데 이 여기서 진의는, 민법에서 진의는 속에 있는 말이야. 속에 있는 말. 근데 그 속에 있는 말은 내가 토지를 을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에 있는 말은, 속에 있는 말을 정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아. 강박위에서 정했든 협박에서 정했든 어쩔 수 없이 정했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정 오빠가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혜수가 오빠가 은행에 가서 융자 좀 받아야 되겠는데 네 이름으로 명의 좀 대여해다오라고 부탁을 하면 여동생이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줘. 그래서 오빠가 은행 가서 동생 이름으로 차명 소비대차 계약을 해. 그럼 이때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동생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만 빌려는 줘, 안 줘? 그래서 이때 명의 대여는 진정한 바람은 아니었지만 빌려줄 생각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정의를 진정한 바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오면 틀렸고, 그냥 생각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빌려줄 생각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지 진정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15페이지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진의의 의미는 뭐라고 됐냐면 진바 아니다 이렇게만 써놨잖아. 지금 요약집에. 다시 한번 진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진바 아니다 그 말 아시겠어? 뭔 얘기인지? 아, 내가 금방 진정한 바람이 아니다 했잖아, 시방. 아, 주의 의무 좀 기울이죠, 좀. 진정한 바람이요, 생각이요. 그럼 거기다가 오른쪽에 이제 강조해서, 자, 이거보다 진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놓고 가는 거예요. 진의는 바람이요, 바람이 아니야.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됐나? 그럼 이제 그에 관련된 판례를 알면 돼. 그러다 보니까 2번 봐. 협박에 의해서 증여했대, 협박. 협박당해서 증여한 것은, 강박에서 증여한 것은 진정한 바람은 아니지만 증여의 의사는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진이요, 비진이요. 그렇게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명의대여 나오나? 명의대여와 그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어서 여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어도 참여 그짓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그런데 오른쪽에 통정허위 표시에 바로 통정허위 표시 오른쪽을 봤더니 명의대여와 대출약정 보이나? 그래서 거기에 은행의 못이 보이면 오른쪽에 그 양해에다 동그라미 넣죠. 양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셔. 오빠가 여동생에게 와서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여동생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어. 어쩔 수 없이. 기분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명의 대여에 따른 을의 이름으로 차명 소비대차 계약을 해. 오빠가 대리인으로. 알아들었나? 그럼 돈은 이렇게 받아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오빠가 돈을 못 갚으면 지 이름으로 차용증 써주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와서 이제 한 번 대여해도 또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나는 이제는 못한다고 그래. 그러자 오빠가 네가 명의만 대여해주는 것이고 은행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래서 여동생이 가서 보니까 은행 지점장이 너는 절대 책임 안 물어. 너는 그냥 계약서만 써주면 돼. 해서 은행이 여동생에게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따른 양해하에. 양해하에 지금 갑이 을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잖아, 지금. 요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엇이 돼? 무효. 그래서 은행은 명의를 대해준 여동생의 책임을 물어야 돼. 진정한, 오빠에게 물어야 돼. 여기는 무효다. 그 말은 통정허위 표시가. 그러니까는 똑같은 소비대차 계약이 나오면 차명 소비대차가 나와, 차명.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비대차를 다 차명. 빌릴 차, 이름명, 차명이라고 그래. 남의 이름을 빌린다. 다시 차명. 다시 임대차. 차자가 나오면 빌차자 이런 게 차명 소비대차. 그러면 이 오빠가 여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은행 가서 차명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여동생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된다고 하면 또 주의 의무를 위반했잖아. 원칙이 져야 된다니까. 근데 무엇이 보이면? 그러니까 양해를 찾아라 꼭 외워야 돼. 그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 그거 해결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일괄사표가 나와. 그 밑에 일괄사표는 여러분들이 누가 사표 내니까 일괄사표는 진정으로 사표 냈겠어? 거짓으로 냈겠어? 그 일괄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야. 일괄사표만 나오면. 그런데 공무원이 일괄사표 냈을 때 여기 보자는 거예요. 갑이 국가가 공무원에게 모두 일괄사표를 제출을 하고 지시가 왔어. 공무원에게. 그래서 을이라는 공무원도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일괄사표를 다 낸 거예요. 사직서. 그럼 일괄사표 제출은 진짜 의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야. 이게 일괄사표만 나오면. 자, 일괄사표는 진이요, 비진이요? 비진이.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상대방이야, 국가가.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원칙은 무효 아니야. 선이 과실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돼야 돼? 유효. 그런데 이것은 사인 간에 아까 사인이 사인이 사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는 이런 효력이 적용되지만 국가와 공무원 간의 행위는 국가의 법에 의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국가의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면 비록 그것이 비진이 표시이고 국가가 비진이 표시임을 알았더라도 무효로 하자 언제나 유효로만 하자.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언제나 유효로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5페이지 우측 좌측 하단에 쭉 내려왔더니 적용으로 한번 봐. 적용. 쭉 내려왔더니 보였나? 그리고 공법에 공무원의 일괄사표 나오지. 여기 우측 하단에 쭉 밑으로 내려와. 얘들아 빨리 밑으로 내려와. 목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거기에 공무원의 일괄사표 나오나? 내가 깜짝 놀란 게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대 이렇게 강의해.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니까 유효다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80점 맞으면 합격하잖아. 다시 해.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유효요 무효요? 효력은 언제나 유효야 이거. 근데 진위 표시라서 유효요. 비진위 표시이지만 유효요.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비진위 표시이지만 유효다 그 말이야. 이렇게 설득됐지? 그렇게 해결하고 가자고. 그러면 이제 비진위 표시 이렇게 맞춰버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바램이다, 생각이다. 생각이다. 진바 아니다. 그러면 진바 아니다 이걸 가지고 밑에 사례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명의 대어는 진이요 비요. 진이. 강박에 한 증여는 진이요 비요. 진이. 일괄사직서 제출은 진이요 비진이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일괄사직서 제출. 근데 일괄사직서라도 앞에 개인의 일괄사직서고 공무원의 일괄사직서는 달라. 내가 일괄사표 냈다면
회사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요. 내가 일괄 사표 냈을 때는. 근데 공무원이 일괄 사표 냈을 때는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요. 그냥 언제나 유효요. 그러니까 효력이 달라지는구나 아시면 돼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된다고 아까 이 얘기했잖아. 아까 착오로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좀 물어봐. 그런 것들은 물어보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나는 이것이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럼 옆에 있는 애가 가르쳐 주거든? 지 이해 못했는데 답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것이 이상하게 선생이 가르쳐 주면 모르는데 동급생이 가르쳐 주면 또 안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일단 머리가 설득이 되면 넘어가면 되거든, 일단. 자,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로 가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제3자를 보호해 주려거든. 선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선이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선이 과실은. 그럼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보호해 줘야 돼.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해 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해줘야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해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데 보호해주면 안 돼. 상대방은 알 수 없었다 해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그럼 표현을 주의하시라고 말이야. 그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그렇게 했네. 선이 무과실 이런 게 안 된다고.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내니까 그거 하나 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의한 인사표시에서 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이런 표현은 그냥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11월 달에 쓰는 용어이고 선이 무과실이란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바꿔서 공부해봐 한번. 선이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선이 과실은 알 수. 그럼 악인은 알 수 있었다요, 알 수 없었다요. 악인은 아니요, 악인은 달라 그거도고. 하여튼 저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 막 대답해버리지. 악인은 알 수 있었다도 아니고 알 수 없었다도 아니요. 악인은 그냥 다른 악인은 알았다. 따로 가야 돼 영역이. 그 선이 놓고 알 수 있었다 없었다 갖고 하는 거니까.